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질환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고 좀 적은 병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건강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많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비타민 D, 콜레스테롤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타민 D는 저는 현대에서 가장 생각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D는 100가지 이상의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알다시피 골다공증, 이러한 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감, 코로나, 중이염 이런 것 같이 염증성 질환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혈압, 심장병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 자폐증,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아토피, 천식 같은 면역질환, 당뇨병, 갑상선과 같은 내분비 질환,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최근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수면 영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90% 이상이 결핍 또는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제가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10km를 자전거를 타고 오고요. 그리고 점심때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빛에 2~30분 쐬고 또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종합검진에서 비타민 D가 밀리리터당 20나노그램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기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결핍이 10나노그램 미만, 그리고 10에서 30 미만 사이가 보통은 부족, 그리고 30에서 100 사이가 보통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20나노그램 미만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성은 한 150나노그램 높이 됐을 때 생기는데, 대부분 실수로 음식이나 어디 100만 유닛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1만 유닛 이상을 적어도 반년, 1년 이상을 먹어야 이러한 중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인 것은 다 아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피부암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햇빛을 쐴 시간이 또 없고요. 또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또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겨울철에는 비타민 D 합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 햇빛으로만으로도 비타민 D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왜 비타민 D가 부족했을까요? 햇빛을 쐬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최근에는 비타민 D를 좀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타민 D 복용하는 기간이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타민 D는 먼저 비타민 D도 일종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약간 틀리는데,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렇듯이 원료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원료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피부 점막하에 있다가 햇빛을 만나게 되면, 특히 UVB죠. 만나게 되면 피부에서 열 반응에 의해서 보통은 우리가 프리 비타민 D3라 그러는데요. 프리 비타민 D3가 이제 만들어지고 곧바로 비타민 D3가 됩니다. 이 비타민 D3가 우리가 밖에서 복용하는 보충제 비타민 D3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순환을 하려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타민 D3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잘 녹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 위해서 간에서 OH, 그러니까 수산화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25번 탄소에 붙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25 하이드로 비타민 D,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순환형 비타민 D라고 하거든요. 순환형 비타민 D가 돼서 OH가 붙으니까 조금 혈액이 잘 녹겠죠. 그래갖고 순환을 하면서
일부는 그 전에 간에서 순환형이 되기 전에 지방에 저장이 되거든요. 지방이 저장이 되고, 지방이 저장되니까 우리 곰이 동면을 하듯이 겨울철에 인간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환형 말고 우리가 활성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활성형은 보통 신장으로 운반돼서 다시 한번 OH가 더 붙게 되죠. 그래서 1번 탄소 위치에 붙어서 1, 2, 5 그리고 수산화기가 2개라서 디하이드로 비타민 D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5 디하이드로 비타민 D. 그래서 주로 이제 쉽게 말하기 위해서 활성형 비타민 D라고 하시겠습니다. 이런 비타민 D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요 비타민 D가 순환형이 돼서 이제 호르몬처럼 이 비타민 D가 신장에서 소장으로 가게 되면 인이나 칼슘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 같은 경우는 그를 흡수하고 그리고 형성하고 보통은 20에서 40%가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칼슘이 흡수가 덜 되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막는 약은 뼈가 분해되는 골 흡수를 막는 게 보통 그러한 약이 됩니다. 약만 끊으면 바로 재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비타민 D와 칼슘을 흡수하는 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이런 수용체가 소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최근에 유방, 전립선, 결장, 폐, 뇌, 피부 등에 이런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 결장암이 그래서 비타민 D가 높으면 아주 예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아주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제왕절개도 줄인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건선 치료에는 아주 1차적인 치료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D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비타민 D 흡수가 안 되는데요. 첫 번째, 햇빛을 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햇빛을 쐬게 되면 피부암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D를 음식으로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연산 연어에 많은데 우리가 먹는 연어에는 좀 덜하죠. 양식 연어는 좀 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먹는 경우에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햇빛으로 비타민을 흡수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편에서는 비타민 D 복용 용량,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